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50% 떨어지게 됐고, 또 간상동맥질환, 심장병의 발병 위험률은 무려 60%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식사법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충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보충제 시장이 더 확 커지기는 했습니다. 좀 더 빠르게 발전을 했기도 했고요. 환자들 수준, 임상까지 거친 고품질의 영양제의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런 질적인 걸 따지지 않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냥 좀 최대한 값싼 거, 또 어떤 품질에 대한 것이 인증이 되지 않은 채 그냥 선택한 것들을 먹었을 때는 얼마나 도움이 과연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어떤 등급이나 품질이나 이런 퀄리티를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비타민 보충제, 비타민 C, 오메가3 이런 것들을 평상시 그냥 많이 드셨던 분들의 수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했을 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걸 챙겨 먹는다는 거는 더 건강해지려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드실 텐데요. 오히려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했던 사람들이 더 수명이 짧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보충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결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연간 210억 달러를 지출을 했는데 결과는 사실 너무 지나치게 먹고 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이다, 단백질이다, 또 오메가3다 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챙겨 먹고 있지만 사실상 크게 이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햇선 마크예요. HACCP 마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식품이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마크입니다. 이것은 이제 식품이라면, 어떤 가공 처리를 한 식품이라면 당연히 획득해야 되는 마크이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에서 좀 더 나아가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가 또 있는데요. GMP라는 마크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도부터 GMP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해가지고 제약회사처럼 태블릿 형태의 제품을 만들 때는 잘 분해가 돼야 되는 그런 인증 시설을 GMP 인증이라고 합니다. 제약회사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기능식품들은 이것을 굳이 포함할 필요는 없는데 좀 더 퀄리티 있게 더 잘 만들기 위해서 GMP 등급의 시설이 된 곳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GMP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를 요즘 함께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햇선 마크 그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또는 GMP 이 등급을 좀 신뢰할 만한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태블릿 형태에서는 반드시 저는 최소 이 등급 이상은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좀 자체적으로 임상을 좀 더 거치고 논문도 쓰고 해서 클리니컬 그레이드라는 임상 등급이 또 있기도 합니다. 표준화된 등급은 아니지만 또 자체적으로 환자들도 좀 해보고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좀 더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제품들을 가지고 논문까지 이렇게 검증을 받는 제품들도 있기는 하니까요. 내가 그냥 아무거나 좀 싼 거를 선택하기보다 이런 좀 마크들이 있는지 이런 것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꼭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성분만 따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성분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수십 가지 좋은 성분을 담았지만 이게 물에 녹지도 않고 몸에서 분해가 되지도 않고 또 세포 속으로 흡수도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성분 집착형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흡수율이 더 좋은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논문이나 어떤 임상 결과들이 있다라면 좀 흡수율까지도 같이 좀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흡수율이 딱 써 있다라는 제품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그 흡수율에 대해서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을 좋은 걸 드시면 몸이 빠르면 뭐 일주일 안에도 2주 안에도 한 달 안에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피곤했던 분들이 좀 피곤이 줄어든다든지 에너지가 좀 더 생긴다든지 소화가 좀 더 잘 된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한 3개월을 먹었는데도 전혀 없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얼마나 흡수가 되고 있는지 의심해 볼 만합니다. 회사에서 뭐 흡수율을 말하기도 하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임상을 거친 제품들을 조금 더 저는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런 데이터까지 알 수 있다라면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검증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블루존 책을 제가 번역을 하게 된 배경은 항상 제가 강의할 때 늘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병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람의 몸과 마음과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면 병은 찾아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의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실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느냐? 라는 이제 그 증거를 제가 제시를 꼭 하게 되는데 헬렌 니어링, 스콧 니어링 부부와 그리고 블루존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00세까지 약과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무병장수를 했던 스콧 니어링이 바로 몸과 마음의 또 삶의 질서, 조화로운 삶을 살면서 병 없이 살았던 그 예가 됩니다. 그리고 블루존의 사람들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세 이상의 장수하는 사람들이 질병 없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요. 세계 6대 블루존 지역을 내셔널 지오그래픽하고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댄 뷰트너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고요.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루존을 보니까요. 우리가 장수한다라면 특별한 어떤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장수 집안 하면은 어떤 특별한 장수의 어떤 유전자가 있고 뭔가가 그 집안만의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 집안은 원래 장수 집안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블루존을 살펴보니까 그런 특별한 유전자는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일부러 난 장수를 할 거야. 나는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살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어떤 유전자도 아니고 특별한 그들만의 큰 노력이나 큰 목표 이런 것은 없었고 그 외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그들은 살다 보니 병이 안 걸리고 장수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수를 할 수밖에 없는 먹거리, 또 인간관계,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장수를 그냥 이끌어낸 거다. 이렇게 블루존에서도 결론을 그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과 함께 더불어서 두 번째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안 받고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그냥 늘 옵션으로 우리가 달고 사는데 블루존 사람들은 거의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웃고 매일 놀고 먹고 이건 또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또 많이 움직이고 또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존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또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장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장수를 만들어낸다. 어떤 유전자다. 어떤 비싼 어떤 건강식품이나 비싼 호화로운 생활을 해야 장수한다. 이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는 장수를 누구나 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우리 삶의 태도는 다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늘 4가지 정도를 항상 저도 건강 처방전에 써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식사법,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수면,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블루존을 보면서 정말 더 많이 중요한 것은 진짜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블루존 사람들이 대부분 부유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전기가 잘 들어오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거기에서 편리해져서 더 장수와 행복에 가깝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또 이제 장수 연구를 하면서 이제 유전자를 또 줄기세포를 활용하고 또 유전자를 처음부터 질병이 생길 유전자를 제거하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면 부자는 죽지 않고 부자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약간 그 빈부의 격차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 줄기세포 맞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뭐 젊고 아름답고 오래 살 수 있어 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블루존을 보니까요, 소득과 이 장수는 상관관계가 더 없다. 오히려 가난할수록 더 텔로미어 유전자도 길고 더 장수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더 알게 된 것은 정말 이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 삶의 태도, 또 가족관계, 사회적인 이런 유대감, 연결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더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식사법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시게 되고, 저도 이 부분을 더 오랫동안 공부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식사법이 100점 아무리 완벽해도 내 삶의 태도가 스트레스가 잘 제거가 되지 않고 또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고 자율신경계가 그럼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이제 건강의 요소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더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마음에 외로움과 고립감이 없고 아주 따뜻한 이런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더 강조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사르데냐 블루존은 이탈리아의 한 지역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상당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문명의 힘이 덜 작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 마을에 이 사르데냐 블루존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이곳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장수하는 백세인의 비율의 무려 10배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장수할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사르데냐 사람들은 이제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직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목동들의 식사는 전통적으로도 아주 단순한 식사였습니다. 저도 항상 단순하게 드세요. 또 반찬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단순한 식사가 소화가 잘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늘 강조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의 실제 증거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데냐 목동들은 하루에 약 1kg 정도의 이제 빵을 먹었고, 우리처럼 정제된 이런 탄수화물이 아니라 이제 통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었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풀을 먹고 자란 양들의 젖으로 만든 치즈를 먹으면서 빵과 치즈, 그리고 약간의 뭐 토마토 정도, 약간의 채소, 이 정도로만 단순한 식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르디냐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유전적 특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유전자가 전부는 아니었고 유전자 영향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부부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르디냐 백세인들은 형제 자매의 비율보다 오히려 부부 백세인들의 비율이 더 많은 걸로 봐서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이 유전자가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디냐의 장수인들을 조사했던 이 페스라는 이 학자는요, 500명 이상의 백세인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사르디냐에서는 이 시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요양원입니다. 이제 노인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외부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요양원이잖아요. 요양원이 아예 없대요. 자, 그러면 노인들은 다 스스로 건강해서 그렇게 하느냐? 어느 정도 100세가 넘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또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요양원에서 어른들이 건강을 관리한 게 아니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르디냐에서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을 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대요. 참 우리나라에서 약간 요즘 이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우리도 옛날에는 무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 약간 이런 문화가 다시 좀 살아나야 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르디냐는 가족 중에서도 이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서 100세가 넘으면 굉장히 온 마을이 축하하고 가족들의 축하도 받으면서 손녀, 손자, 조카들이 젊은 이 세대들이 이 100세가 넘은 어르신들을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돌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도 절대 외롭지 않고 내가 뭐 왜 사냐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 노인들이 없고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또 굉장히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의 자존감이나 목적의식을 충분히 가진 채 이런 걸 이제 노인들이 많이 잃게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사르디냐의 한 사람 줄리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101세가 되던 해에 온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큰 뭐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하면 플랜카드 한번 걸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101살에 101세의 줄리아 고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이런 장수했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플랜카드가 걸리기도 하고요. 또 이 고모를 돌봐주기 위해서 조카 5명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고모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뭐 식사도 챙겨드리기도 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댄 비투너가 이 줄리아 고모와의 가족들을 조카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뭔가 그들만의 세대를 같이 공감하길 원하고 어른들하고는 함께하는 거를 우리 요즘 시대는 조금 좋아하진 않잖아요. 어떤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너한테 유익이 있느냐, 약간 이렇게 좀 솔직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조카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족이니까요 라는 아주 그냥 심플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르디냐 문화 자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을 받고 또 장수를 축하하는 이런 문화, 그리고 공경하고 서로 돌보는 문화, 이런 문화가 굉장히 깊게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 고독사 뭐 이런 소식들이 우리는 가끔 들려오잖아요. 너무너무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좀 공경하고 서로 돌봐주는 문화, 좀 더 따뜻한 이런 좀 유대의 관계가 가족과 또 이런 우리 사회에 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나 또 많은 이제 선진국 유형은 굉장히 이제 경쟁과 또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추구하고 있죠. 요즘은 진짜 뭐 AI까지 나와서 더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만 뭐 뉴스를 안 보거나 잠깐 문명과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현실이 과연 행복과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라는 부분은 물음표가 달리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나친 경쟁을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좀 공기 좋고 자연이 좋은 곳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렇게 많은 경쟁을 하면서 남과 좀 비교가 더 쉬워지는 인터넷 발달 때문에 이런 비교가 더 쉬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자살률이 너무 높잖아요. 거기다가 20대 자살률이 너무 지나치게 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명의 발달이 행복과 건강과 장수를 보장하느냐?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좋은 인간관계, 또 가족의 돌봄,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정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시대가 거꾸로 가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더 행복 지수가 높고 더 건강하고 암도 안 걸리고 그런다라면 한 번쯤 이러한 삶도 우리는 굉장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이 결국 더 많은 자살률로 이어진다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약간 회의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 약간의 멈춤을 해서라도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더 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문화, 가족과 사회 문화가 현재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를 만드는 환경입니다. 사르디냐 사람들의 유전자를 보니까요, 본토 이탈리아와 좀 다른 지형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약 35% 정도의 사람들이 Y 염색체가 좀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염색체는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1형 당뇨와 다발성 경화증에 잘 걸리는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에 다 걸려야 되지 않나? 라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1형 당뇨와 다발성 경화증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장수와 관련된 유전자이긴 한데요. 말라리아에 더 저항할 수 있고 장수와 연결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때문에 더 건강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더 장수를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형제 자매들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배우자는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형제 자매가 백세인이 나오는 확률보다 배우자 백세인이 공통적으로 나온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 유전자에 대한 영향보다 좋은 유전자가 더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형 당뇨나 다발성 경화증 유전자가 있지만 이게 다 발현된 것도 아니고 장수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 장수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성 유전학을 또 여기저기 책에서도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후성 유전학의 발견으로 인해서 유전자 자체보다 유전자가 발현되는 환경적인 요소,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공기 이런 환경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르디냐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학자들이 염증이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염증과 관련된 좋은 유전자가 또 있지 않는가, 이것도 막 살펴본 거예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염증에 대해서 더 많이 일으키고 덜 일으키고 하는 이런 유전자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염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몸의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독소가 있으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고, 외부에서 뭔가 계속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을 유전자로 아무리 분석해도 이 독소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질병이 염증에서 많이 시작이 되잖아요. 암도 시작은 미세염증이고, 우리가 늘 달고 사는 위염이라든지 대장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염증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몸에 이 독소 상태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사르디냐 사람들의 질병과 또 건강 상태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경제적인 고립 상태와 또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그 사회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된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디냐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고립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탈리아 하면은 낙후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발달한, 또 우리나라에서 패션 이런 것들, 명품 이런 걸 유명한 곳인데, 이런 시대의 문명에 발맞추어서 막 따라간 게 아니고, 이 사르디냐 지역만의 전통적인 문화, 직업 일도 그렇고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또 식단 이런 모든 것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그들만의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장수하는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인 이런 고립, 지나치게 부를 추구한다든지 경쟁한다든지 서로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장수인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단순한 식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빵과 채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목동들이 하루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양을 쳐야 되니까. 그냥 단순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 거예요. 막 우리처럼 뭐 십첩반상 이렇게 차려 먹고 밥, 뭐 찌개, 뭐 반찬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단순하게 먹은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몸을 만들어준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토마토라든지 뭐 무라든지 양파 이런 단순한 채소를 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고 채소 스프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는 이런 단순한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만 거기에 좀 파스타를 넣어서 채소 스프에 파스타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할수록 더 건강하고 우리 몸이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더 건강하다라는 저희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도 사르데냐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데냐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었던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유전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환경, 형제 자매보다 부부가 더 100세를 유지하는 확률이 높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고립 상태와 전통 문화가 유지되는 사회 문화, 너무 지나친 문명의 발달이 아닌 그들만의 좋은 문화,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빵과 채소의 이 단순한 식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장수, 또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사르데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블루존이 계속 고립된 상태에서 전통 문화를 이어갔더라면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향을 전 세계가 받게 됐죠. 빠르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뭐 감자칩, 탄산음료, 레토르트 냉동식품 이런 음식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게 됐죠. 블루존에도 이 음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빠르게 건강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확률들이 좀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냥 간편한 뭐 햄버거를 먹고 간편한 음료수를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뭐 피자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건강이 망가지게 된 거죠. 이런 가공식품 또 냉동식품들은 사실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늘 강조하는 효소도 없고 독소가 많은 음식,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독소가 늘어나는 몸이 되고 염증이 많아지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비만 환자도 늘고 당뇨병 환자도 늘고 심혈관 질환 암 환자도 늘어나게 되는 패턴으로 사실 바뀌게 됐습니다. 예전에 장수마을 사르데냐 지역이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6개 중에서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패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장수와 건강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블루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공통된 패턴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단쇄지방산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단쇄지방산은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산은 장쇄, 중쇄, 단쇄, 긴 사슬, 중간 사슬, 짧은 사슬, 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단쇄지방산은 장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장에 상피세포의 영양소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로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암, 비만, 당뇨 이런 만성 질환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쇄지방산을 늘리는 식이요법 이런 것들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장 건강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요. 바로 이 물질이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100세인의 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같은 또래 60대 노인들의 일반 도시에 사는 장의 미생물의 상태와 100세인들의 장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미생물의 종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유해균의 차이가 아니고 좋은 균에, 유익균에 꼭 필요한 좋은 균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이 있는 이유가 뭘까를 찾아봤는데 치즈나 우유 이런 것이 이유가 아니라 다양한 식이섬유를 섭취한 결과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한 결과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몸의 장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늘어나는 장의 세균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장에는 유익균이 있고 중간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요. 유익균의 먹이를 먹어야만 좋은 균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식물식을 강조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일주일에 약 30가지 정도의 다양한 식물들을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르디니아 사람들은,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지천에 널린 야생 허브들, 야생 풀들, 또 텃밭을 가꾸면서 다양한 식물들을 섭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장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유익균들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단 장이 튼튼한데요. 장이 튼튼한 그 두 가지 방법이 단세지방산이 높은 것,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것, 이 두 가지 패턴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5가지 식물들을 강조를 하는데요. 이 5가지 식물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그들이 스스로 단세 지방산을 많이 합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일류, 채소류, 콩류,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네, 이 5가지는 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꼭 필요한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미생물들의 먹이인 올리고당,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들을 최대한 많이 먹으려는 노력, 그 중에서 저는 이 5가지를 좀 우선순위로 오늘 이것은 먹고 또 다른 음식을 또 골고루 먹자, 이렇게 좀 챙겨 드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극단적으로 장내 미생물을 해치는 음식은 바로 첫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네, 가공식품 중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어내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하죠. 일단 첨가물을 넣어서 보존과 유통을 길게 늘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몸에 불필요한, 사실 들어오면 안 되는 화학물질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화학물질은 당연히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아니고 해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죠. 그래서 초가공식품, 또 가공식품들은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빠르게 해칩니다. 또 더 빠르게 해치는 또 하나의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항생제입니다.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우리나라는 항생제 처방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감기의 원인은 항생제에 의해서 죽는 세균이 아닙니다. 세균성 감기는 없어요.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죠. 그래서 늘 변종된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몸에 좀 에너지가 부족할 때 감기에 딱 걸리게 되는데,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 항바이러스제가 감기약으로는 개발되지 않습니다. 왜? 늘 변이가 되기 때문에. 대신 증상을 완화시키는 콧물을 먹게 하고, 기침을 안 나오게 하고, 열이 안 나게 하고, 그리고 2차 세균 감염을 막는 항생제가 들어있죠. 대증요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감기약인데요. 여기에 항생제가 꼭 들어가야 될까라는 것에 한 번쯤은 의문을 꼭 품어보시고, 항생제를 일주일 또는 열흘, 한 달 이렇게 오래 드시게 되면 장내 균형이 완전히 깨지게 돼요. 오래 먹어도 감기가 더 안 나는 경우, 더 면역력이 떨어지고 방광염이나 질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면역력이 더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과 여러 가공식품들, 그리고 너무 쉽게 남용하는 항생제의 사용들,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빠르게 해칩니다. 네, 첫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사르디니아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목동, 농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가 늘 걸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수 킬로미터, 8km 이상을 늘 걷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 심하게 막 땀 흘리면서 허걱거리는 걸음이 아니고 그냥 늘 이를 통해서 걸어 다니는 운동을 저강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저강도 운동이 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같은 이탈리아의 다른 남성들보다도 무려 100세까지 살 확률이 10배나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체 활동이 가능한 환경적 요인인 바로 가파른 경사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르디냐 블루존 대부분 지역의 모습이 평탄한 곳이 아니고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가파른 경사도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묵동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이 가파른 곳을 늘 걸어 다녀야 되고, 또 집도 약간 언덕에 있는 이런 식의 환경에서 늘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생활을 치면 계단을 계속 오르는 그런 저항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는 약간 언덕 쪽에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집에 살 때 할 수 있는 저항 운동이 됩니다. 저항 운동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처럼 하나의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단 오르기 운동 되게 추천을 하거든요. 이런 계단 오르기를 어쩔 수 없이 늘 삶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력도 강화가 되고 동시에 유산소 운동도 되고 좋은 건강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강도 높은 운동을 헬스장에서 하루 몇 시간 딱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삶에서 늘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 또 어떤 집이 좀 높은 곳에 있어서 늘 가파른 곳을 걸어야만 하는 환경, 이런 환경적 요소가 훨씬 더 좋은 건강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사르디냐 사람들은 너무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낙관적이고 또 호기심도 많고 또 굉장히 성실한,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또 길에서도 늘 그냥 웃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성격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좀 우울하거나 약간 슬퍼하고 있는, 삶의 의욕이 떨어져 있는 무기력한 이런 백세인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의 태도, 호기심이 많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건강한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우리가 최대한 만들 수 있다라면 만들어가는 것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장수 음식이라 한다라면 대부분 이제 식물성 많이 떠올리잖아요. 역시 사르디냐 사람들도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주는 바로 콩입니다. 콩 중에서도 그들이 즐겨 먹는 콩이 파바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바콩은 그 특징 자체가 다른 콩에 비해서 더 단백질이 더 풍부하고 더 섬유질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과 함께 주로 많이 먹는 음식들도 대부분 이제 채소였고요. 토마토나 양파, 호박, 양배추 이런 것들을 대부분 먹고 있습니다. 또 같이 동시에 먹고 있는 것들이 또 통곡물들이 있고요. 보리를 많이 사용해서 빵을 만들어 먹거나 또 파바콩과 보리를 같이 잘 익혀서 스프처럼 만들어 먹는 요리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감자도 많이 먹고 또 콜라비 있죠. 콜라비에는 구리, 망간, 철분, 칼륨 이런 다양한 미네랄들을 가지고 있어서 섬유질과 함께 좋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많이 먹는 빵은 일반 빵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균으로 만들어진 사워도우 빵, 약간 신맛이 나는 빵입니다. 이 사워도우 빵도 많이 먹고 또 올리브 오일도 많이 사용해서 꼭 우리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브로는 로즈마리 같은 이런 허브를 많이 사용을 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누구나 많이 잘 알고 있는 건강식품인데요. 사르디냐에서도 역시 이 토마토를 많이 섭취해서 빵이나 여러 파스타 재료들의 소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특하게도 이 사르디냐 사람들은 와인을 하루 한두 잔씩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먹는 이 와인에는 칸노나우라는 와인인데요. 일반 와인보다 더 햇볕을 많이 받은 그르나슈 포도로 만들어져서 훨씬 더 플라보노이드가 두세 배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강한 요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콩과 채소와 토마토와 통곡물, 허브, 콜라비 같은 이런 채소들 대부분 식물성 식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식물성 식단으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단백질 공급, 걱정하지 마시고 식물성 식단을 충분히 좀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식물성 시골스러운 식단을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식물성이면서 또 더 좀 인상적인 것은 시골에서 막 갓 재배한 그런 느낌의 텃밭 채소나 과일들을 수확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르데나 식단이라고 한다면 통곡물, 사워도우 빵, 그리고 콩, 과일, 채소가 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사실 그렇게 고가의 음식은 아니잖아요. 늘 먹을 수 있고 또 소화도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르데나 사람들처럼 식물성 그리고 좀 시골 음식 많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목동이었기 때문에 유제품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풀을 먹여서 키운 양의 젖으로 만든 페코리노 치즈라는 것을 먹고는 있습니다. 이 페코리노 치즈는 풀을 먹여서 만든 양의 젖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먹는 유제품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고요. 또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소량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목동이니까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고기는 정말 특별한 날만 먹었대요. 일요일이나 아주 특별한 날에만 먹어서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절대적으로는 90% 이상은 시골 식물성 식단을 주로 먹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르데냐 블루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가치관입니다. 가족을 정말 가장 첫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족을 돌보는 것에 시간과 또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가족을 함께 돌보는 문화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도 없고 또 자살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서로가 잘 돌본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이제 좋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중요한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웃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입니다. 가족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내 이웃의 어른들도 함께 공경하는 문화입니다. 실제 장기 요양시설, 요양원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수록 약간 소외받는 게 아니고 더 존경을 받는 사르데냐의 좋은 문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서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실 인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자녀들이나 그리고 손주 손녀들을 사랑으로 계속 돌봐주고 또 육아도 도와주고 여러 지혜도 나눠주고 연륜과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격려와 지원과 또 사랑을 받은 자녀들, 손주들은 어른들에게 또 돌려드리는 이러한 서로 간의 소통과 격려하는 문화, 서로 사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사르데냐 지역의 기대 수명을 계속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책입니다. 산책은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다 안 하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사르데냐 양치기처럼 하루에 8km 이상씩 늘 걸어 다니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 먹고 마라톤을 하고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헬스장에 가고 마음 먹고 우리가 운동을 간헐적으로 해서 갑자기 또 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좀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 일상에서 늘 걷는 습관, 8km 이상이니까 굉장히 좀 오래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늘 걸을 수 있는 거리 같아요. 이 정도 걷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내가 헬스장에 딱 등록하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싶다라면 가파른 곳에 살면서 좀 늘 움직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사르데냐 블루존에서 배울 수 있는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한두 잔의 레드와인을 마시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통 술을 먹냐 안 먹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은데요. 사르데냐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레드와인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건강한 이 모습을 봐서 이것도 사르데냐 블루존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라고 저자
덴뷰트너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술을 전혀 금지해야 되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면 좀 조심은 하셔야 되겠고, 레드 와인의 특별한 장점, 플라보노이드 성분, 항산화 성분이 좀 잘 확인된 이런 제품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사르디냐 사람들이 먹고 있는 칸노나우 와인은 일반 와인보다 이 항산화 성분이 두세 배 더 높아서 실제 이제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에 훨씬 더 유익한 장점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레드 와인 아무거나 마시는 것보다 더 좀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것으로 혹시 따라 하신다라면 잘 선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와 함께 꼭 와인을 마셔서 건강하다 이것보다는 마지막 6번째인 친구들과 함께 웃기, 이것이 늘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 와인의 효과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사르디냐 블루존 사람들의 이 남성들은 굉장히 특징이 있었는데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다고 합니다. 늘 웃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또 거리에서도 그냥 막 웃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걱정이 많아 보이고 약간 좀 심각해 보이는 분을 뵐 때는 1시간 웃기 매일 실천하세요를 꼭 과제를 줍니다. 네, 웃으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뀌거든요. 웃으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항신이 되면서 콜티졸 대신에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몸으로 싹 바뀝니다. 그럼 우리 몸의 면역의 스위치가 확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누구나 저는 웃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무거운 분들을 만날 때는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 요즘 많잖아요. 유튜브도 많으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봐서라도 무조건 1시간은 웃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르디냐 사람들은 늘 매일 1시간을 웃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르디냐 블루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스트레스도 완화시키고 또 우리 몸의 심혈관 기능, 염증 수치 이런 모든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시간 웃기, 안 웃는 분들은 1시간 웃기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6가지 교훈이 이 사르디냐 블루존의 장수를 만들어간 좋은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코야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코스타리카에서도 또 역시 고립된 하나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르디냐도 이탈리아에서 고립된 지역이었잖아요. 바로 니코야도 역시 고립된 코스타리카의 한 지역이 됩니다. 이곳은 햇볕이 굉장히 잘 드는 곳이고 그로 인해서 매우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코야의 특징을 보면 코스타리카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코스타리카의 의료 시스템은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니코야의 특징이 되겠고, 이로 인해서 니코야 남성들은 미국의 남성들보다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무려 3배가 높습니다. 장수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니코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코야도 역시 식물성 식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 삼총사라고 알려진 이 3가지 음식을 거의 주식으로 먹고 있는데요. 그 음식은 콩, 옥수수, 호박입니다. 이 3가지가 서로 공존을 하면서 서로의 생태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호박이 이렇게 잎을 많이 깔아주면서 땅을 덮어주면 그 위로 옥수수가 자라고 콩이 옥수수의 줄기를 타서 자라면서 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콩에서 만들어진 질소가 옥수수에 좋은 재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콩과 옥수수, 호박은 이렇게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잘 자라는 3가지 음식인데요. 니코야 지역에서는 쌀보다도 더 주식으로 호박을 먹고 또 콩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지도 않잖아요. 콩, 옥수수, 호박으로 니코야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장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니코야 사람들을 보면서 부유해야 건강하다라는 이 우리의 상식을 깨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장수 유전자인 텔로미어가 더 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니코야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립이 돼 있으면서
빈곤한 삶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가난하면 우리는 또 건강도 잃는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이게 문명이 발달하는 현대 사회에 살면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코야 사람들의 장수인들을 보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빈곤할수록 더 텔로미어 유전자가 길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길다. 이것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자, 그 배경에는 부유하면 뭐 고기도 많이 먹고 비싼 음식 뭐 이런 음식으로 좀 가게 되잖아요. 근데 니코야 사람들은 식물성 식단, 콩, 옥수수, 호박 이 세 가지를 먹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 아닌 가족 간의 유대감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사르데냐에서도 역시 가족 유대감이 컸는데요. 역시 니코야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이 유대감이 굉장히 긍정적인 장수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니코야 사람들은 인생 계획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자기만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의식 그리고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좋은 유대감이 더 형성이 되고 또 그 목표를 서로 사람들과 또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좋은 유대감이 계속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관계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텔로미어도 역시 길지 않고 특별하게 더 장수와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문화, 이것이 니코야 사람들의 좋은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또 감동받았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99세의 베네란도 로페즈라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이 니코야 사람들이. 이 니코야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로 치면 1960년대 정말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또 냉장고도 없이 살고 있는 한 마을의 노인이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으니까 이제 음식을 보관할 때도 그냥 천장에다가 바구니 하나 매달아서 쥐가 먹을 수 없도록 음식을 담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쥐도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적으로 열악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기도 없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시설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다. 좀 불행해 보인다. 이럴 수 있는데요. 마음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로페즈가 베란다에 앉아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99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세상이 아름다워서 나는 좀 더 살고 싶어요 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99세 하면은 우리 주변에 상당히 찾기 힘든 연령대의 어르신이잖아요. 그런데 빨리 죽어야지가 아니고 더 살고 싶다.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나는 새소리를 들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저도 가끔 새소리를 들으는 곳에 살고 있기도 한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어느 정도 좋다 이 정도였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까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좀 많이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꼭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감사합니다는 그냥 심리요법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심신의학에서는 실제 다루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떨어지고 염증 수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아픈 분들은 반드시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팠을 때 하는 치료적 개념이 아니라 늘 삶에서 새소리만 들어도 감사하고 살아있음도 감사하고 맑은 공기만 쐬도 감사하고 햇볕 아래서도 감사한 너무 감사의 이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니코야 사람들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네란도 로페즈 이 할아버지처럼 정말 우리보다도 이렇게 더 가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정말 감사로 가득 찬 부유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꼭 여러분들도 더 감사하고 저도 더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코야의 장수가 사실 계속 유지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역시 이곳도 발전을 하면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빠르게 장수 현상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수명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1910년 이전에 태어난 니코야 남성들은
코스타리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려 6.4년 더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이후에 태어난 남성은 이 차이가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루존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넓은 지역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문명의 발달, 인터넷 발달, 도로, 통신, 관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크푸드가 많이 들어오고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고수했던, 오랫동안 고립이 되면서 고수했던 전통 스타일이 깨지게 되면서 이 니코야의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꼭 정말 문명의 발달이 사르데냐처럼 마찬가지로 장수와 건강과 행복을 그렇게 꼭 보장하지는 않는다가 또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니코야에서 많이 먹는 장수식품은 식물성 식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옥수수, 콩, 호박입니다. 옥수수를 또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이 사람들은 옥수수에 있는 전체적인 식이섬유를 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까지 모두 다 먹고 있고 또 콩 중에서도 검은 콩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검은 콩은 일반 콩보다 훨씬 더 많은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슈퍼푸드로 자리를 잡히게 됐죠. 이 콩과 옥수수 그리고 쌀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이제 호박을 섭취하면서 풍부한 아미노산 섭취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상담을 하면서 단백질 신화가 진짜 너무 강력하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됐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린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고민을 하게 된 저 엄마와 상담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성장에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고기를 정말 빠지지 않고 늘 양껏 먹게 하고 하지만 아이가 소화를 못 시켜서 늘 가스가 차는 이것이 반복됐지만 단백질이 성장시킨다라는 것 때문에 고기를 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아닌 블루존을 보면 정말 식물성 식단, 옥수수, 콩 이것들로 충분히 아미노산이 공급이 된다. 꼭 확인을 하시고 니코야에서는 이러한 식물의 섭취가 전체 칼로리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20%는 이제 단백질과 지방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많이 먹고 있는 이제 식물들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조그만한 이 작은 고추, 달콤한 맛이 나고 작은 고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갖고요. 이 고추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염증들을 줄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있는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수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니코야 사람들이 먹고 있는 특별한 음식이고 이 고수를 통해서 혈당도 내리고 또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있고 소화도 잘 돕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코넛도 많이 먹고 있어요. 코코넛 경우에는 좋은 포화지방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포화지방 하면 왠지 불포화와 포화 중에서 포화는 나쁘고 불포화는 좋고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인위적으로 합성한 트랜스지방, 마가린 같은 이런 포화지방 또 너무 동물에 있는 기름기 이런 포화지방이 아닌 식물성 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코코넛의 경우인데요. 포화지방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시고 코코넛의 식물성 지방은 건강에 좋은 포화지방이고 오히려 지방을 더 태우는 좋은 효과도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늘려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또 코코넛 기름은 제가 늘 오일 풀링에도 매우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몸에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나쁜 균은 없애고 좋은 균은 늘리는 그래서 가글처럼 오일 풀링 하게 되면 잇몸 건강, 치주질환, 치은염, 잇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니코야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 파파야라는 과일도 섭취하고 있는데요. 니코야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보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도 많고 염증도 줄이고 점막도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많아서 늘 먹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총사, 콩, 옥수수, 호박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이 드시고 그 외에 고추라든지 코코넛 또 다른 과일들 같이 활용을 하시면 니코야 사람들처럼 장수하는 음식을 드시게 되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백세인들을 보면 삶에 대한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라는 그런 것보다 뭔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데 그런 목표들 중에서도 특히 나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남에게 뭔가를 더 기여할수록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90세 어르신을 한번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특별한 질병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더 건강해서 손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한다. 손주들이 자신이 뭐 의사, 변호사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되는 것을 할아버지 꼭 보셔야 합니다. 라는 목표를 줬다고 합니다. 더 건강을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니코야 블루존에서 배울 수 있는 장수의 건강의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수 마시기입니다. 경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미네랄 워터입니다. 그 중에서 코스타리카 니코야의 물은 칼슘 함량이 굉장히 많은 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함량이 높다 보니까 뼈가 튼튼하고 고관절 낙상 환자가 거의 없는 9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요즘 우리 보면 70대 어르신부터 낙상 환자가 참 많고 낙상이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되잖아요. 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낙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장도 튼튼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르데냐와 공통점이 됩니다. 가족들과 대부분 함께 살고 있고 또 이 손주들까지도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돌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잘 소통하고 서로 간에 굉장한 이 소속감 또 삶의 목적의식 또 자존감이 높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섭취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은 저도 수면에 좋은 식단, 소화가 잘 되고 간편한 식사를 꼭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저녁 식사를 가볍게 이른 시간에 좀 가볍게 하고 그 채소 삼총사, 옥수수나 콩, 호박을 사용한 전통 식단을 유지하면서 칼로리가 낮은 식사를 가볍게 섭취하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좋은 건강법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유지하기입니다.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백세인들은 니코야에 있는 백세인들은 이웃들과 아주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고 경청해 줄 때 우리가 대화할 때 딴짓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내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해 줄 때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좋은 연결감이 될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러한 문화가 모든 백세인들 사이에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함께 웃고 또 더 겸손하게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히 일하기입니다. 백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강의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노동을 항상 즐겁게 합니다. 정원을 가꾼다든지 또 남아있는 땅을 관리한다든지 손수 요리를 하고 또 손주를 돌보고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싫어하지 않고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을 그만뒀다 하더라도 뭐라도 경비 같은 뭐라도 일을 하면서 자신이 계속 활발하게 살 수 있는 장치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햇볕을 충분히 쬐기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D를 어느 정도 합성을 했는지 몇 아이유 먹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니코야 지역 특징 자체가 햇볕이 굉장히 강하고 햇볕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비타민 D 합성도 잘 되고 뼈가 튼튼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에 팔과 다리를 15분 정도만 노출을 해도 합성이 되니까요. 너무 햇볕 다 피하지 마시고 하루 15분 정도는 충분히 햇볕을 쬐시고 비타민 D 합성하시고 튼튼한 뼈,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도 잘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오랜 역사를 받아들이기입니다. 전통문화 고수하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니코야 사람들은 원래 초르테가라는 어떤 한 부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족 스타일이 어떤 옥수수나 콩, 호박을 활용한 식단을 고수하면서 서로 굉장히 어울려 지내는 이런 문화를 계속 이어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스타일을 고수했을 때는 건강했는데 이 문명이 들어오면서 전통 스타일이 좀 깨지면서
건강과 장수도 좀 깨지게 됐습니다. 니코야 블루존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를 유지하는 것,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도 그런 좋은 문화들이 있잖아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 또 우리도 가공식품보다는 식물성을 원래 더 많이 먹었던 민족이잖아요. 이런 전통 문화로부터 우리가 더 가까워질 때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더 잘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린다 대학교에서는 다른 미국인보다 무려 10년의 이 수명의 차이가 났고, 그 중에서도 암이나 만성질환이 없는 것으로 더 유명한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식물, 음식은 바로 과일과 채소가 50%가 넘습니다. 그 외에 통곡식 그리고 견과류, 씨앗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5가지 똑같습니다. 통곡식, 과일, 견과류, 채소류, 콩류, 씨앗류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이 음식들을 주로 많이 먹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독소가 없으니까 염증도 낮아지고 많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참 어려운데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정말 동물성은 거의 안 먹거나 아주 소량 섭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식물성 단백질, 두유나 콩, 두부 이런 것으로 꼭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린다 지역에서는 맥주 효모도 자주 활용을 하는 것으로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맥주 효모가 인슐린 저항성에 꼭 도움이 되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단백질이 또 많거든요. 이 단백질도 식물성이고 또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또 견과류, 간식으로 먹으면 너무 좋은 음식, 대신 산패되지 않은 것으로 견과류 활용하시고, 또 견과류를 활용한 견과류 버터, 아몬드 버터 같은 거, 요즘 땅콩 버터 굉장히 유행하는데 저는 땅콩 버터보다 아몬드 버터를 더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견과류나 견과류 버터를 일주일에 5번 이상 먹게 되면 수명이 2-3년 더 연장되고,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뇌 건강에 필요한 DHA나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꼭 먹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트밀도 로마린다 지역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고요. 복합 탄수화물이 많죠. 또 혈당 지수도 낮고 철분도 많고 비타민 B도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아보카도도 많이 먹고 있는 음식인데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고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죠. 혈압도 떨어뜨리고 또 뇌졸중 위험을 떨어뜨리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콩은 모든 블루존에서 공통적으로 먹고 있는 최고의 식품이잖아요. 우리가 콩은 또 다양하기 때문에 렌틸콩, 완두콩, 그다음에 쥐누니콩, 무슨 강낭콩,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콩은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잘 익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콩을 드실 때는 반드시 하루 전에 물에 불려서 12시간 정도 물에 불려서 그 콩에 있는 껍질에 있는 독소를 좀 제거하고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소화에도 굉장히 좋고 위험 요소들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또 시금치와 브로콜리 이런 녹색 채소도 많이 먹고 있고, 비타민이나 여러 다양한 미네랄들을, 또 여러 항산화 성분들을 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때 휴식하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완전히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과 함께하고 또 동료들, 또 자연과 함께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휴식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잘 쉬고 있는지, 또 우리가 쉰다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피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하면서 온전한 휴식을 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쉬어서 또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잘 충전을 하고, 또 사회적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이웃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잘 보내면서 또 운동도 좀 하면서 잘 휴식하는 문화, 이것이 로마린다 블루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체질량 지수 BMI 관리학입니다. BMI 수치는 키와 몸무게의 비율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과체중과 비만 정도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비만일수록 심장마비, 뇌졸중,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질병들이 유병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체중 관리하기, 체중계는 꼭 집에 두시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또 내가 좀 생활이 좀 절제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했을 때 꼭 한 번씩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 로마린다 지역 사람들은 매일 규칙적인 산책을 하면서 저강도 운동을 하고, 또 캘리포니아주 햇볕이 굉장히 좋잖아요. 햇볕도 잘 받으면서 건강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확률도 낮고 염증도 잘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맞는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이 로마린다 지역의 교회 사람들은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같은 이제 교회에서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가치관이나 대화 소재나 어떤 서로의 이 신념들이 공유가 되는 그런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친구, 또는 삶의 어떤 목적이나 비전이 비슷한 친구와 늘 함께 자주 소통하는 시간, 이것이 장수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식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떨어지고 2년 이상 더 오래 사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견과류 섭취는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세포막의 원료, 또 우리 몸의 호르몬의 원료,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도 제거해 주니까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섭취, 하루에 최소 25g에서 50g까지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에 환원하기입니다. 이 로마린다 지역 교회 사람들은 많은 이제 종교인들이 하는 긍정적인 요소들로서 자원봉사를 자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타인을 돌보고 친절을 베풀고, 또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환원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도 만들어가고 목적의식도 찾고, 우울증의 최고의 예방약은 봉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가 아닌 남을 돌보면서 얻는 이런 보람들, 이 로마린다 사람을 통해서도 건강과 장수에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육류 섭취 피하기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확실하게 많은 이제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로마린다, 또 많은 분류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 염증을 줄이고 더 건강과 장수에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뭐 9만 명, 1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일단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단백질을 거의 먹지 않거나 소량만 먹는 완전한 채식주의, 비건 또는 페스코테리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육류 섭취를 일주일에 5번을 드셨다면 한 번이라도 줄이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몸의 건강도 찾고, 또 요즘 뭐 기후 위기, 뭐 지구의 건강에 대해서도 환경에 유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 건강도 함께 모두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하기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니코야 블루존과 함께 공통되는 요소죠. 저녁은 좀 가볍게 먹는 이런 식습관들이 숙면을 더 잘 유도하고, 또 체지량 지수, 비만도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물의 중요성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하루에 최소 1리터에서 2.5리터, 2리터까지 드실 때 우리 몸은 독소 배출이 잘 일어나고 세포도 탈수되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그 결과에 따르면 매일 5-6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그보다 안 마시는 것에 비해서 심장마비 위험을 무려 70%까지 줄인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해독에 꼭 필요한 이 물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린다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LA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한 곳인데요. 이 로마린다 지역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이룬 사람들이 함께 식물성 식단을 먹고 있고, 이 지역 사람들이 다른 미국인보다도 평균 10년이나 더 오래 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미국인인데요, 다른 지역의 미국인과 굉장히 수명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죠. 8가지 자연요법이 이 장수한 특징으로 밝혀졌는데요. 첫 번째는 맑은 공기입니다. 공기가 당연히 좋아야 산소와 영양소를 꼭 필요로 하는 세포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맑은 공기, 두 번째는 햇빛입니다. 네, 햇빛이 주는 자연의 효과들, 우리 몸에 비타민 D도 합성해주고 또 여러 멜라토닌 호르몬도 만들어주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죠. 이 햇빛이 있었고, 세 번째는 금욕하는 문화입니다. 좀 절제하는 문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절제력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절제력을 잃으면서 건강에 해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저녁 식사하고 바로 소파에 눕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한다든지, 가공식품을 몽땅 먹는다든지, 이런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휴식입니다. 한국인들 굉장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말 쉼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는 일이 많은데요.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휴식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삶에서도 늘 움직이면서 일을 하게 되고, 앉아서 오랫동안 자식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식물성 식단입니다. 로마린다 지역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식물성 식단을 95% 이상 섭취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건강에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식수입니다. 당연히 물이 우리 몸에 중요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먹고 있는 특징이 있었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신성한 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절대자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해서 뭔가 맡기고 내려놓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사람들의 장수하는 비결로 꼽히게 됐습니다. 맑은 공기, 햇빛, 금욕, 휴식, 운동, 식물성 식단, 신성한 식수, 신성한 힘에 대한 믿음, 이 총 8가지가 장수와 연관된 비결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국립암연구소와 국립보건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로마린다 지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무려 약 10만 명에 가까운 9만 6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식단별로 나눴습니다. 비건, 락토오버 채식주의자, 유제품과 계란을 먹는 정도의 채식주의자, 페스코테리언, 해산물을 먹는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가 아닌 비채식주의자, 이렇게 4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엄격하게 좀 채식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미국인에 비해서 만성질환과 암에 걸리지 않고 무려 10년의 수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또 엄격한 채식을 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50% 더 떨어지게 됐고, 또 관상동맥질환, 심장병의 발병 위험률은 무려 60%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육류를 좀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식물성 단백질, 견과류나 씨앗, 콩류 이런 데서 섭취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이제 조기 사망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채식을 한 사람들에 비해서 체중이 무려 9kg이 더 차이가 났습니다. 또 우유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하루에 우유를 한 컵 반 정도 섭취하는 남성들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25%가 더 높았고, 여성들의 경우 우유를 4분의 1컵만 더 섭취해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0%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국립암연구소하고 국립보건원의 연구에서는 채식을 할수록 제2형 당뇨, 또 관상동맥, 심혈관 질환, 또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비율들이 30에서 무려 60%까지 차이가 났다라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엄격하게 채식을 할수록 우유, 유제품, 고기, 생선, 계란, 동물성을 배제할수록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질병률이 훨씬 낮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로마린다 대학교에서는 미국 암협회나 또 하버드 대학까지 식단 구성표를 바꿀 만큼 영양학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10년이나 수명을 늘린 건강수칙 5가지는, 첫 번째는 일단 최대한 채식을 하는 겁니다. 네, 채식만 해도 수명이 2년 이상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은 심폐기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죠. 근육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겁니다. 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은 무려 60% 이상 차이가 났고요. 폐암과 심장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체중을 늘 신경 쓰는 겁니다. 체중이 늘 건강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BMI 지수가 지나치게 과체중과 비만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죠. 비만과 함께 염증 수치, 콜레스테롤, 혈압, 심혈관 질환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건강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식으로 견과류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테이블에 간식으로 빵이나 사탕이나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두기 쉽잖아요. 저도 항상 이거 대신에 간식은 견과류를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견과류의 고소한 맛, 블루베리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데요. 과일의 달콤한 맛을 섭취하면 빵, 과자나 초콜릿, 사탕이 그렇게 당기지 않습니다. 역시 로마린다 대학교 영양학과 학과장도 간식으로 견과를 섭취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도 좋고 수명을 2년 이상 더 늘려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테 박사가 말하는 진짜 채식의 의미는 동물성을 배제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자연의 식물을 먹는 겁니다. 항상 제가 5가지 강조하는데요.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그다음 콩류라는 이 5가지 식물들을 늘 우리가 먹는 습관을 가진다라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일단 다 보충이 됩니다. 이걸 우선순위로 드시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드시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블루존에서 이 로마린다 대학교의 영양학과에서도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니코야, 사르데냐, 로마린다 지역의 블루존을 보면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크게 2가지로 이제 식물성 식단 꼭 챙겨 드시고요.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번째로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족과 사회에서 정말 따뜻한 연결감을 가지고 사는 것. 네, 우리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또 함께 어울려 사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꼭 행복감을 느낄 때 건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단 구성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요소를 좀 줄여가고 식물성을 좀 늘려가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또 삶에서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복들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저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